당신 박태호 핏줄이 아닐지도 몰라. 네, 여러분. 최윤아가 수갑이 채워지는 그 순간 광기 어린 눈빛으로 박현준을 향해 저 폭탄 한 방을 날렸어요. 박현준이 박태호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 그것도 30년간 오정란의 그림자로 살아온 송근태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비밀이라고요. 이번 회차 진짜 쉬지를 않거든요. 수만 번 고를 틈도 없이 장면 하나하나가 폭탄급 정보를 쏟아내는데 저 진짜 리뷰 쓰다가 멈추고 영상 다시 돌려봤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회차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해부해드릴게요. 끝까지 보셔야 해요. 진짜로요. 자, 이번 회차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30년간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던 오정란이라는 여자가 드디어 사방에서 포위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정란이라는 인물을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 사람 겉으로 보면 박태호 회장의 아내, 아델그룹의 안주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첫 번째 부인 살해에 방조했고 박민준 뺑소니 사건까지 사주한 주범이에요.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모든 걸 완벽하게 숨겨왔거든요.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바로 송근태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송근태, 이 사람은 30년 동안 오정란을 짝사랑하면서 오정란이 시키는 건 뭐든 다 했어요. 사람이 죽어야 하는 일도 누군가를 다치게 해야 하는 일도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송근태라는 인물이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30년간 그 여자 곁에서 모든 더러운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정작 오정란에게 받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니, 이용만 당했죠. 그런 송근태에게 이번 회차에서 딱 두 개의 압박이 동시에 쏟아져요. 하나는 오정란 본인이에요. 오정란은 코너에 몰릴수록 오히려 더 독해지는 스타일이잖아요. 송근태에게 모든 걸 쏟아붓듯 몰아붙이면서 사실상 내가 내 방패가 되라는 식으로 압박을 가해요. 30년간 사랑을 빌미로 사람을 부려먹은 거잖아요. 그 냉정함이 진짜 섬뜩해요. 다른 하나는 김단희예요. 김단희는 오정란과는 정반대의 방식으로 송근태에게 접근해요. 협박이나 압박이 아니라 송근태의 상처를 정확히 건드리거든요. 30년 동안 오정란의 그림자로 살면서 얻은 게 고작 이거냐는 식으로 말하면서 일이 터지면 오정란이 당신한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울 거다라는 진실을 꺼내놓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회유가 아니에요. 송근태가 평생 외면해왔던 현실을 강제로 직면하게 만드는 장면이거든요. 송근태 입장에서는 진짜 찢기는 순간이에요. 사랑이냐 살아남기냐? 근데 결국 어떤 선택을 하냐고요? 네, 김단희에게 그날의 증거를 넘기기로 해요. 30년 사랑이 오정란의 폭언 한 방에 무너진 거예요. 사람 마음이란 게 참 허무하기도 하면서 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까지 오정란이 무너지지 않았던 건 아무도 오정란의 비밀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오정란 편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 보루가 이번 회차에서 균열이 가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번 회차에서 제가 가장 소름 돋았던 장면을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옥집사와 오정란의 대치 장면을 꼽을 거예요. 옥집사라는 인물, 그동안 아델가에서 묵묵히 집을 지키는 사람처럼 보였잖아요. 근데 이 사람 알고 보면 오정란의 모든 죄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전처 사모님이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 박민준을 친 그 뺑소니가 누구의 짓이었는지 다 알면서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이번 회차에서 드디어 입을 열어요. 아주 차갑게 흔들림 하나 없이요. 오정란이 돈으로 해결하려 들자 옥집사는 오히려 더 냉정하게 맞서요. 돈으로 살 수 없는 무언가를 자신이 쥐고 있다는 걸 오정란도 알고 옥집사도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오정란이 공포에 질려서 닥쳐 를 외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에서 오정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거든요. 이 드라마에서 오정란이 진짜로 무너지는 첫 번째 순간이라고 저는 봐요. 30년 동안 완벽하게 통제해왔던 그 세계가 이제 사방에서 틈새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집사가 이렇게 오랫동안 침묵했던 이유가 단순히 증거가 없어서였을까요? 아니면 지금 이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후자에 한 표를 던지고 싶거든요. 옥집사의 눈빛이 너무 계산된 느낌이었어요. 박현준 이야기를 빠뜨릴 수가 없어요. 이번 회차에서 박현준이 드디어 폭발하거든요.
박현준은 그동안 끝없이 흔들리는 캐릭터였어요. 어머니 오정란의 진짜 본색을 조금씩 알아가면서도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던 거잖아요. 자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무리 나쁜 부모여도 설마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라는 희망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 회차에서 그 마지막 선이 끊겨요. 박현준이 직접 목격하고 알게 된 거잖아요. 어머니가 단순히 욕심이 많은 게 아니라 진짜 살인까지 관여한 사람이라는 걸요. 그래서 박태호에게 선언을 해요. 아델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 클로이와 결혼해서 미국으로 떠나겠다고요. 이 장면이 단순히 반항하는 아들 서사로 읽히면 안 돼요. 박현준이 박태호에게 하는 말의 뉘앙스가 중요하거든요. 아버지 손에 치워지기 전에 내가 먼저 떠나드리죠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이게 도망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집안에 대한 완전한 포기 선언이에요. 내가 먼저 버리겠다는 거거든요. 박태호가 클로이가 너를 이용하는 줄도 모르고라고 하는 장면도 재미있어요. 박태호는 알고 있거든요. 클로이가 복수를 위해 박현준에게 접근한 거라는 걸요. 근데 정작 박현준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클로이 입장에서도 이건 딜레마예요. 자기의 복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박현준이 도피성 결혼을 밀어붙이고 있으니까요. 클로이는 이걸 역이용하려 하지만 동시에 박현준을 향한 자신의 감정도 완전히 부정할 수 없는 것 같거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복선이 하나 깔려요. 박태호가 클로이에 대해 경고를 하잖아요. 근데 박현준은 그 경고를 흘려듣고요. 이게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 터질지 생각만 해도 손에 땀이 나는 거 있죠. 최유나, 이 캐릭터 진짜 흥미롭지 않아요? 박태호한테 완전히 이용당하고 버려진 상태에서 유치장까지 갔다가 이번 회차에서 아델그룹에서 끌려 나오면서 체포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 마지막까지 포기를 안 해요. 수갑이 채워지는 그 순간에도 박현준을 향해 폭탄 발언을 날리거든요. 박현준이 박태호의 핏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송근태와 오정란의 30년간 관계에 대한 암시를요. 최유나가 이 발언을 하는 심리를 좀 들여다보면요. 이게 단순히 순간적인 분노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지닌 마지막 패를 쓴 거거든요. 체포되면서도 이 카드 하나를 남기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알고 있다라는 걸 폭로함으로써 적어도 자기가 사라지더라도 이 집안이 조용하게 굴러가게 두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박현준 입장에서 이 한마디가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어머니가 살인에 관여했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자기 출생의 비밀까지 의심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벼락을 맞은 듯 굳어지는 박현준의 표정에서 그 충격이 고스란히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오정란과 송근태의 30년 관계라는 게 단순히 짝사랑으로 포장되어 왔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송근태가 사모님을 위해 사람도 죽였다고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헌신의 깊이가 짝사랑만으로 설명이 될까 싶기도 하거든요. 이번 회차에서 김단희가 드디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요. 지금까지 김단희는 냉철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인 방법으로 오정란을 무너뜨리려 했어요. 감정을 최대한 절제하면서 복수를 전략적으로 진행해온 캐릭터였거든요. 근데 이번 회차에서 오정란이 박민준의 기억상실증을 언론에 퍼뜨리는 카드를 쓰잖아요. 정신과 진료 기록까지 위조해서 아들을 완전히 매장시키겠다는 계획이요. 이게 김단희의 마지막 선을 건드린 거예요. 증거를 조작해서 자기 아들을 무능한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건데 어떤 어머니가 이걸 가만히 보고 있겠어요. 김단희가 오정란을 향해 직접적으로 선전포고를 날리는 장면이 있어요. 지금까지 계획적으로 거리를 두고 싸워왔던 김단희가 처음으로 감정이 앞선 모습을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게 그 감정적인 모습에서도 김단희는 이미 오정란을 어떻게 끝낼지를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어요. 내가 던진 그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내 목을 치는 단두대가 될 거야 라는 식으로 말하는 뉘앙스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오정란이 쓴 카드, 언론에 박민준의 기억상실증을 퍼뜨린 그 행동이 오히려 오정란 자신을 올가맬 수 있거든요. 왜냐면 그 정보가 퍼지는 순간 사람들의 관심이 아델그룹과 박씨 가문으로 쏠리고 그 과정에서 오정란이 숨겨온 다른 비밀들이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지는 구조, 이게 드라마 후반부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패턴이고 이번 회차는 그 시작점을 정확히 그려줬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단희가 감정적으로 앞서기 시작하는 이 시점이 오히려 복수의 독이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오히려 더 무서운 적이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두 가지가 동시에 가능한 상황이라서 더 무서운 것 같거든요. 여기서 잠깐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다음 회차 리뷰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이번 회차를 전체적으로 보면 드라마가 3개의 균열을 동시에 만들어냈어요. 첫 번째는 오정란의 외부 균열이에요. 송근태가 증거를 단희에게 넘기기로 결심했고 옥집사도 침묵을 깨기 시작했어요. 오정란을 지켜주던 사람들이 하나씩 등을 돌리고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오정란의 내부 균열이에요. 박태호가 이미 이혼 준비를 끝냈다는 게 이번 회차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요. 박태호가 오정란을 버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건 오정란이 더 이상 박태호의 보호막 아래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오정란에게 박태호는 그냥 남편이 아니에요. 아델그룹의 모든 권력을 등에 업을 수 있는 방패였거든요. 그 방패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세 번째는 박현준의 균열이에요. 출생의 비밀이라는 폭탄이 터지면서 박현준은 이제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어요. 단순히 어머니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를 넘어서 자기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 세 가지 균열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이번 회차가 사실상 드라마 후반부의 포문을 열었다는 생각이에요.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너질지가 다음 회차의 핵심이 될 거예요. 이 드라마의 제목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남자가 누구냐는 질문이 드라마 전체를 관통하는 거잖아요. 표면적으로 보면 박민준이 김단희에게 그 남자처럼 보이죠. 근데 이번 회차에서 새롭게 떠오른 각도가 있어요. 오정란에게 진짜 첫 번째 남자는 과연 박태호일까요? 아니면 송근태일까요? 30년간 짝사랑이라는 말로 포장되어 온 송근태의 감정, 그리고 혹시 박현준의 출생 비밀이 진짜라면 오정란에게 그 남자는 처음부터 다른 사람이었을 수 있거든요. 이게 단순한 뇌피셜이 아니에요. 드라마 제목이 특정 인물의 시점에서 지어진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김단희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오정란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심지어 박현준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 남자가 누구인지가 결말에서 드러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이번 회차에서 여러 겹이 의미로 쌓이기 시작했다는 게 보이거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예측인데요. 시나리오 첫 번째. 송근태가 증거를 넘기기 전에 오정란에게 발각되는 전개예요. 이번 회차에서 김단희가 송근태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잖아요. 근데 오정란이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이면서도 이 사람 끝까지 발버둥 치는 캐릭터거든요. 그동안 오정란이 얼마나 빠르게 반격을 해왔는지 생각해보면 송근태가 움직인다는 걸 오정란이 눈치챌 가능성이 꽤 높아요. 특히 옥집사와의 대치 이후로 오정란이 더 예민하게 주변을 감시하기 시작할 거거든요. 만약 오정란이 먼저 알아챈다면 송근태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다음 회차의 최대 긴장감이 될 거예요. 오정란이 그동안 사람도 죽였다고 했던 그 행동 패턴을 보면 송근태를 제거하려 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거든요. 이 시나리오라면 다음 회차에서 아마 송근태의 신변이 위험해지는 장면이 나올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예측인데요. 시나리오 두 번째. 박현준이 출생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오정란과 맞서는 전개예요. 최윤아가 수갑이 채워지면서 폭탄 발언을 했잖아요. 박현준이 박태호의 핏줄이 아닐 수 있다는 거요. 이 말을 들은 박현준이 이번 회차 마지막에 완전히 굳어지거든요. 그 충격이 어디로 향할지가 문제예요. 지금까지 박현준은 계속 회피하는 쪽을 선택했어요. 진실을 마주하기 싫어서 클로이와 미국으로 떠나려 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도망의 일환이잖아요. 근데 이제 도망치려 해도 따라붙는 의문이 생겨버린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어디로 떠나도 해결이 안 되거든요.